네, 그러면 8장,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데이터를 탐색해 보고, 데이터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전처리하고, 정제하는 과정까지 살펴봤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정제가 됐으면, 데이터 클리닝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을 그려보는 걸 텐데, 아래 가장 큰 장점도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책에서는 이제 세 가지 부분, 네 가지 설명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10장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소쇼 이제 그 워드 클라우드라든지 막대 그래프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도 나와 있고, 그리고는 지도 시각화, 뭐 인터랙티브 시각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시각화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는 여러 가지 패키지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시각화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아래 기능이기 때문에 내장 함수도 이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히스토그램 뭐 이런 그림들 박스 플랫 이런 게 다 이제 내장 함수를 이용한 건데 이제 플랫 내장 함수도 있고 뭐 HIST 히스토그램이라든지 박스 플랫 이런 것도 다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전문 패키지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그래픽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포지 클라우드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포지 클라우드의 프로젝트 중에 어 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조금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그 함수 프로젝트 중에 요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좀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요 컨텐츠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데 에스크세라고 하는, 제가 프랑스 발음이 어, 온전치 못해서 스케치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케치라고 하는 요 에스크세를 활용을 하면 좀 더 우리가 재미있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데이터 아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아래 파일에 eskset.r이라고 해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등장할 거고, 제가 이미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서 실행만 이렇게 실행만 하면은 여기 애드인에 보면은 애드인의 기능 중에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드인에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칸에 보면은 ggplot2 빌더라고 하는 애드인이 있고,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별도의 이 샤이니 기반의 새로운 페이지가 뜨는데, 이제 단점은 이게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조금 잘 작동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좀 선택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먼저 우리가 이제 환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select an environment in which to search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그 ggplot2 ggplot2 ggplot2를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 계속 이제 mpg 데이터를 살펴봤었는데 mpg 데이터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그래서 환경은 ggplot2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는 mpg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밑에 보면 import data라고 하면은 import data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으로. 그러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좀 뭔가 했을 텐데, 여기 이제 변수를 이렇게 x로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이게 조금 그림이 다 안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밑에 보면 뭐 아우디부터 해서 폭스바겐까지 이런 이제 그림들을 볼 수가 있고, 얘를 PDF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가 받을 수 있는데, PDF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면 PDF 다운이 돼서 이렇게 PDF 다운로드 받은 거를 여러분들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밑에 보면은 아우디부터 시작을 해서 ABC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제조사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차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 이제 많이 봤던 게 어, 고속도로 연비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고속도로 연비는 연속 변수라서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져요. 아까 우리 제조사는 카테고리 범주형 변수여서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졌는데, 얘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10이 좀 넘어가는 게 있고 40이 넘어가는 게 있고, 우리가 이렇게 아까 아웃라이어라고 했었죠. 아웃라이어. 자, 이거 말고도 우리 이제 고속도로 연비 말고 봤던 게 도시 연비, 그래서 CTY, CTY. 이렇게 하면 얘도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 고속도로 연비, 도시 연비를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고속도로 도시 이걸 이제 특히 얘를 Y로 놓고 나는 이 드라이브 방식에 따라서 얘를 보겠다. 드라이브 방식에 따라서 연비가 어떤지 보겠다. 아니면 얘를 여기 놓고 이제 이 드라이브 방식에 따라서 얘를 좀 색깔을 구분해서 보겠다. 혹은 얘를 그룹핑해서 보겠다. 혹은 얘를 이제 각각 나눠 가지고 보겠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여기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코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8장에서 설명해야 될 내용인데, 이 ggplot2 코드가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그림을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코드가 완성이 되고, 물론 여기서 내가 중간에 세 번째 탭에 본 appearance, 이거 나는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요, 뭐 파란색으로 하고 싶어요, 형광색, 이제 색이 엄청 많죠. 제가 왜 데이터 아트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이제 실감할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색을 선택을 해도 하루 종일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이제 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플랫 옵션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이거를 좀 더 촘촘하게 본다든지, 아니면 좀 더 이게 촘촘하게 보는 거죠. 조금 이제 크게 본다든지, 이런 X축, Y축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특정한 제목, 하위 제목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여기서 뭐 아까 아우디는 빼고, 우리가 이제 그거 했었죠. 필터 이용해 가지고 뭐 여기서 포드도 빼고, 아니면 이제 특정한 차를 뺀다든지 모형 중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변수 중에 뭐 이 연도 중에 그래도 2000년 이상인 차를 고른다든지, 이렇게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시 코드를 보면 그게 다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 방식에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요 에스크셀을 이용을 해서 하나를 더 보여줄게요. 다시 이제 데이터를 선택하려면 왼쪽 맨 위에 보면 원기둥 표시가 있고, 다시 환경창에서 지지플라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다이아몬드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네.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선택을 하면, 다이아몬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캐럿, 캐럿이 올라갈 때 1캐럿, 2캐럿, 3캐럿. 그럴 때 이제 가격도 올라가겠느냐.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 1캐럿, 2캐럿, 3캐럿 이렇게 됐을 때 가격도 같이 올라갈까요? 가격이 이제 3캐럿짜리가 2캐럿짜리보다 항상 비쌀까? 캐럿이 많으면 가격이 더 항상 비쌀까요? 그걸 우리가 요 이제 데이터, 리얼 데이터인데 요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캐럿, 이제 X축은 캐럿이에요. 1캐럿, 2캐럿, 3캐럿 이렇게 이제 캐럿이 증가하는데, 물론 이제 중간도 있지만 이쪽은 가격, 실제 가격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1캐럿 중에도 2캐럿 여기는 5,000불인데 여기는 15,000불. 그래서 2캐럿이라고 해서 항상 비싼 3캐럿 중에도 싼 게 있다. 4캐럿 중에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러면 캐럿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닌가 했는데 캐럿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커팅을 어떻게 했느냐. 커팅을. 그래서 이제 커팅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커팅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컷을 이렇게 뭐 그룹핑해서 한번 갖다 놔 보시고 패시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다양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플레이 데이터 아트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플레이죠.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다시 이제 우리 8장으로 돌아와서 한번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이제 우리가 지금은 클릭해서 자동으로 코드도 생성하고 그림도 만들어냈는데, 이런 그림을 이제 코드로는 어떻게 만드느냐 했을 때, 요 네 가지의 이제 그림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 그림은 지금 봤던 산점도 그림과 하이웨이 금방 봤었죠? 고속도로 하이웨이 봤던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라이브 방식에 따라서 요거는 안 봤었군요. 드라이브 방식에 따라서 다시 그러면 데이터를 MPG 데이터로 지지플라트로 해놓고 MPG 데이터로 하고 임포트 한 다음에 드라이브 방식에 따라서 뭐 하이웨이 이게 본다든지 아니면 하이웨이를 드라이브 방식에 따라서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 조금 잘 선택이 안 되는데 화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토로 해놓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선택을 해서 요즘은 이제 이런 박스 플랫보다도 바이올린 플랫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분위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가 보면 그다음에 이제 이코노믹스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시간이 나와 있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실업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따 실습을 해볼 텐데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 아트라고 했을 때 2차원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이제 축을 먼저 설정하는 게 있어요. X축과 Y축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림의 크기를 먼저 설정하는 거지.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릴 거냐. 그리고 네 가지를 살펴봤지만 이제 그림의 종류를 살펴보는 거야. 그거를 한 점도로 그릴 거냐, 막대로 그릴 거냐, 선으로 그릴 거냐. 그런데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설명한 요까지가 보통 데이터 사이언스. 나머지는 이제 아트적인 측면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 색상을 뭐로 할 건지, 그 범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축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부분인데,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산점도. 그래서 x하고 y의 이제 그림을 산점도로 보여주는 건데, ggplot2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금방 봤었죠? MPG 데이터를 불러오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에스크스에 가가지고 ggplot2 환경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는 MPG 불러. 그 다음에 X축에 DSPL, Y축에 HWY. 그래서 여기에서 X축에는 DSPL, Y축에는 HWY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포인트 보이시나요? 선점도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게 보이실 거고, 얘를 다운받아 보면 이제 다운은 PNG 형식도 되고 PPT 형식 다양한 옵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PPT에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산점도 모양이 생기는데, 이런 산점도에서 이제 어떤 패턴이 있느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포지 클라우드에서 코드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여기 끝까지 다 가가지고 산점도를 그렸는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미 이제 아직은 데이터만 설정하고, 그다음에 에스테틱이라고 해서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만 설정을 하면 그 여기까지만 나와, 그림. X축은 이거고 Y축은 이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는 아직 설정을 안 한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그걸 설정하겠다. 그 설정을 과하기 표시해. 우리 앞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M 파이프 연산자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전처리 했었는데, 그림 그리기에서는 과하기, 우리 덧칠하는 것처럼 그림이 있고 뭔가를 추가하고 또 더하기 하면 뭔가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접도로 지오메트리 기하학에 GOM 접도가 쓰이고, 이거를 그림의 종류를 얘기해 줘. 점으로 찍어봐라 데이터를. 그래서 이제 점으로 이렇게 찍힌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점으로 찍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사각형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각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사각형으로 바꾸면 조금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사각형으로도 제가 바뀌고, 사각형보다 삼각형이 더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삼각형으로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양은 바꿔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점1 것보다는 이게 이제 하나의 케이스를 이렇게 다 보여주는 형식.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이제 산점도다, 산포도다, 영어로는 스캐터 플랫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스캐플랫.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고, 데이터 아트는 지금부터 이 점을 아까 얘기한 이제 삼각형으로 할 거냐, 사각형으로 할 거냐, 역삼각형으로 할 거냐부터 해서 이 점을 빨간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할까. 그다음에 이제 축이, X축이 시작은 아까는 3부터가 아니었는데, 데이터를 봤더니 데이터가 2에는 별로 없는 것처럼, 혹은 나는 여기가 별로 관심이 아니야. 나는 여기부터 보여주고 싶어. 여기를 잘라서 보고, 이런 것도 다 이제 편집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관심사에 따라서 혹은 그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X림이, Y림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물론 이제 그 데이터 시각화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임의로 축을 자르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이제 미스리딩 하는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0부터 표현해 주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파이프 연산자를 썼을 때 줄바꿈, 파이프 연산자를 기점으로 줄바꿈을 했던 것처럼 ggplot2에서도
더하기 표시를 기점으로 해서 줄바꿈을 해줘요. 꼭 해야지 되는 건 아니고 가독성이에요. 여기 들여쓰기도 가독성을 위해서 들여쓰기를 해요. 자, 정리를 해보면 ggplot은 어떻게 이제 함수가 구조화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데이터를 설정해 줘. 데이터. 다이아몬드면 얘가 다이아몬드로 바뀌고 여러분들 타이타닉 관심이 타이타닉도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그다음에 유명한 아이리스 그런 데이터 그다음에 이코노믹스 이런 데이터로 바꿔주고 데이터가 바뀌고 에스테틱 이제 미학적인 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X축, Y축 이거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긴 하고요. X, Y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보통 앞에가 X예요. 변수 이름은 데이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데이터마다 다르긴 하고 몇 가지가 이제 데이터와 축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종류를 얘기해 줘야 되겠지. 물론 아까 우리 에스크셀 봤지만 설정해 주면 자동으로 얘가 찾아요. 좀 자동화가 돼가지고 딱히 얘기해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방식이 있어.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코드에서는 이렇게 데이터에 따른 그래프의 종류를 우리가 설정해 줘야 되고 잘못 설정해 주면 잘 안 나와요. 한점도는 특히 X축과 Y축이 있을 때는 이렇게 포인트다. 여기까지 설정해 주면 이제 끝나요. 나머지는 파이닝 작업이야. 좀 더 세분화하는 작업인데 이게 항상 여러분들의 이제 시각화 결과물을 좋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망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막 무지개 색깔을 썼는데 이제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데이터 시각화의 가이드라인 중에서 웬만하면 잉크를 적게 쓰는 법칙이 있어요. 잉크는 적게 쓰고 특히 강조하는 부분만 잉크를 쓰고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는 부분만 색깔을 넣고 다 검정색, 회색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명암을 주는 게 훨씬 더 색깔을 여러 개 쓰는 것보다도 우선 이제 그 데이터 인포매트릭스 관점에서는 전달력이 높아요.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줄바꿈을 한다는 거. 자,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다뤘는데 이 퀵플랫, 큐플랫은 무슨 의미냐? 어떨 때 쓰는 거냐? 그냥 이런 데이터는 어떠한 탐색, 우리가 앞에서 탐색할 때 큐플랫 다뤘죠. 그러니까 단순한 탐색할 때는 큐플랫을 쓰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뭔가 전문적인 그러니까 이게 왜 전문적이냐면 진짜 패션 잡지의 표지에 들어갈 정도의 어떤 퀄리티, 보컬, DPI가 높은 그런 그림도 만들어내요. 음. 이제 그런 그림들은 그러면 몇 번 클릭하면 나오느냐? 그렇지 않지. 거의 이제 98%까지 완성됐다고 해도 마지막 2%, 마지막 2%에 뭐 일주일을 밤샐 수도 있고, 한 달을 밤샐 수도 있고, 1년을 밤샐 수도 있고. 근데 밤샌다고 해서 결과가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트 감각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아트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거예요. 물론 요즘 생성 AI들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을 트랜스포 해줘가지고 이제 상당히 편한 시대가 되긴 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우리 미드웨스트 데이터도 여기 에스크스에 보면 있어요. 우리 이제 아까 여기 데이터 선택할 때 그 ggplot2에 보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은 여기 미드웨스트 437개 미드웨스트 데이터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population 데이터라고 했죠. 아까 뭐 아시안 비율 뭐 이런 population 데이터 그런 데이터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 의도한 바는 박스 플랫을 의도한 건데 추천이 항상 좋지가 않네요. 얘를 이제 바꿔버리면 박스 플랫이 잘 나오긴 하는데 하게 요즘 뭐 수평 막대 그래프도 많이 쓰기 때문에 수평 막대 그래프 수평 막대 그래프로 보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박스 플랫 보면 어디가 겹치고 여기는 이제 뭐 좀 맥락 지식이 있어요.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 도메인 날리지, 도메인 엑스퍼티지가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에 대한 맥락. 여러분들 이때까지 MPG 데이터 별로 관심 없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자동차에 별로 관심 없는데 그래서 좋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해 주는 방식은 관심 있는 데이터를 먼저 찾고 그 데이터에 이제 그 분포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ggplot2 데이터 중에 혹시 여러분들 타이타닉 데이터도 있는데 우리 타이타닉 데이터가 여기 있지 않고 디플레이 아래 있을까요? 여기도 없는데 그러면 다른데 다른데 한번 살펴보면 다른 데에도 제가 금방은 좀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한번 탐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데이터를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데이터 그 그림이 뭐냐면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뭐 이때까지 가장 많이 썼던 그래프죠. 우리 초등학교에도 등장하는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수직 막대 그래프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주로 강조하는 막대 그래프는 평균 막대 그래프라고 해서 이제 특정한 집단을 나눠 가지고 우리가 반별 평균을 본다고 했을 때 반별 평균을 구한 다음에 수학 점수에 여기서는 이제 전륜이냐 F 후륜이냐 사륜이냐에 따른 도시 그 고속도로 연비 평균을 구하고 걔를 이제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 그런 이제 GOM 언더 칼럼 COL 열을 기점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방법인데 얘가 언제 많이 쓰이냐면 텍스트 마이닝에서 우리가 이제 탑 10 단어들을 뽑을 때 이거를 그림으로 그릴 때 이렇게 먼저 평균값을 계산하고 단갈 평균값을 계산하고 그 평균값을 그래프로 생성하라 할 때 요 GOM 언더 칼럼 요 함수를 되게 많이 써요. 물론 이제 이게 정렬이 안 돼 있지. 근데 이제 정렬해 주는 함수가 있어요. 정렬해 주는 함수가 리오더라는 함수예요. 오더는 순서고 리는 다시 재정렬. 그래서 요 고속도로 연비를 마이너스로 하면 내림차순인데 내림차순으로 해서 높은 곳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해다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 수직 막대를 쓰지는 않고 얘를 회전해요. 회전해가지고 수평 막대를 보통 보여줘. 그 그림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막대는 우리 초등학교에 등장하는 그냥 막대야. 그래서 그냥 X축만 설정해 주면 X는 드라이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막대가 그려져. 여기 이제 우리 데이터 여기 보시면 ggplot2에서 mpg에서 막대를 하는데 막대 조건이 뭐였냐면 드라이브. 그럼 여기 이제 드라이브를 갖다 놓는 거지. 드라이브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막대가 생성이 된다는 거. 막대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게 이제 다운 받아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조금 여기 미진하네 이게. 네, 이렇게 이제 막대 그래프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색상이 없었는데 색상을 이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어피런스에 제가 이제 색상을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고 배경이 여러분들 다크한 배경을 좋아하시면 이렇게 이제 배경을 넣으면 뒤에 배경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컨비네이션이 상당히 다양한데 보통 잉크를 적게 쓰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배경이 미니멀해서 아무것도 안 넣는 배경을 가장 많이 쓰기는 해요. 이 배경은 보통 안 넣기는 하고.
자, 그 다음에는 MPG 데이터에서 하이웨이도 이제 막대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연속이면 얘가 히스토그램인데, 이렇게 여기를 X를 하이웨이로, 갖다 놓으면은 이제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얘는 히스토그램으로 인식이 돼서 한 건데, 여기를 이제 막대로 인식을 여기서 못하게 막아놨네요. 히스토그램.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COL은 평균 막대 그래프인 거고, 그냥 반은 그냥 빈도 막대.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실습을.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라인 그래프. 이제 경제 경영에서 많이 쓰는 시계열 그래프라고 부르는 건데, 보통 이제 이코노믹스 데이터. 우리 여기도 이코노믹스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 ggplot2에서 두 번째 이코노믹스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X축이 데이트, Y축이 unemployment. 그래서 이제 그 시대별로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쭉 실업률이 낮았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낮았다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라인 그래프다. 라인. 금방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미 이건 다 설명했기 때문에 상자 그림 뭐 수도 없이 제가 설명했죠. 존 투키의 탐색적 자료 분석 ED에서 설명했었고 아웃라이어를 우리가 탐색했을 때 이 상자 그림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MPG 데이터 중에 이렇게 드라이브 방식, 하이웨이 이렇게 놓으면 박스 플랫이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요 박스 플랫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면 박스 플랫을 그려줘. 요 설명도 우리 이제 이 탐색적 자료 분석과 특히 아웃라인 설명할 때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네, 여기까지 이제 시각화 방법이었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산점도를 그릴 때는 포인트. 막대 그래프인데 이제 평균을 요약해서 보여줄 때는 칼럼, 그냥은 바, 선을 보일 때는 라인, 박스 플랫은 박스 플랫.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더하기를 이용을 해서 추가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제 산점도가 있고 함수 이름은 gg플랫. 그다음에 데이터를 설정해주고 에스테틱, x축, y축.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 종류. 디테일이 이렇게 축을 설정해 주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여러분들 기억해 될 거는 평균 막대를 구할 때는 먼저 데이터를 그룹 언더바이로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서머라이즈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요 데이터를 다시 저장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요 데이터 아까는 그냥 MPG 데이터를 썼었어요. 근데 원래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가로 계산한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이 역순으로 보고자 할 때는 리오더 함수를 이용을 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표시가 있죠. 내림차순으로 해서 평균 막대 그래프를 볼 수 있다. 그냥 막대 그래프는 지용 언더 바. 마지막으로 이제 라인 그래프와 상자 그림, 라인과 박스 플랫 이렇게 이제 살펴봤어요. 네,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